네, 오늘 장 탑10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시 트럼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번 이제 집권 때 매일매일 트위터를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X인데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막 요동을 쳤었거든요. 다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고요. 트럼프 어제 당선인 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그 관세를 일부 품목에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했는데 그와 함께 뭐 달러며 채권이며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또 그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수주도 데크가 모자랄 정도로 꽉 찬 상태인데 신조선가까지 계속 또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삼성중공업, 뭐 한화오션 그런 종목들이고요. 뭐 미국에서 지금 조선업 강화법도 발의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건이 얼마나 길게 또 이어질 거냐 그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선은 뭐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하시는데요. 1분기도 그렇습니까? 조선은 당분간은 전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조선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한번 전환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 한번 전환을 하면 그것도 다시 이게 침체로 가는 것 또한 어렵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 저점 대비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진짜 2010년, 2009년 그 최고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마이너스 70%, 80%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가격까지 오른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여전히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나온 뉴스하고 계속 동일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MRO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미 함정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된다면 한 50% 이상 중국이 미국보다 함정이 더 많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세하지만 항공모함 한 대 가지고 전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미국의 에너지라든지 또 IRA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에서 수출 쪽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은 미국이 뭐 상상 같은 경우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상승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뭐 후판 가격 같은 경우도 철강사들은 인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익성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상반기에 이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사실 그 어떤 테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할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LPG 생산량을 늘리면 운송해주는 LPG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국에 대한 그 비중을 뺏어오기 위해서 중소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요청한 해군 함정 부문 MRO까지 있잖아요. 어떤 쪽에 좀 포커싱 해볼까요? 저는 의외로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현대중공업 그 수주를 보시면 컨테이너 수주 안 하던 것을 좀 수주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약간 중국 규제에 대해서 좀 대형 선사들이 국내 쪽으로 좀 턴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공장이 세계적인 공장이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도가 앞으로 필요한 어떤 컨테이너선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또 중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 올해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MRO 쪽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조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LNG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지만 MRO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매출이라든지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시작이 올해가 그 시작점이 된다라면 저는 뭐 하나 엔진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 충분히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MRO 이렇게 언급 주셨는데 MRO 쪽 사실 보면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성과가 나고 있는 쪽은 하나오션 같아요. 입찰도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고 네. 여기서는 가장 탑픽이 어떤 건가요? 뭐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오늘 하나오션이 아까 네. 제가 봤을 때 10%까지 또 네. 상승을 좀 했었는데 오늘 상승의 의미가 있는 게 기존에 그러니까 돌파를 못했던 4만 원을 이제 오늘 완벽히 돌파에 성공하는 그런 시작점이라면 이 4만 원, 3만 8천 원 가격에 상당히 두텁게 매물이 형성됐었던 이유가 2023년 여름에 하나오션이 어마어마한 증자를 좀 했거든요. 그 증자했었던 가격대 매물 부담감이 36,000원에서 4만 원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제는 완벽하게 돌파에 성공한다. 그러면 하나오션 새로운 신고가 엔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가적인 탄력도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하나오션이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라면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탑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 캐나다 관련해가지고 잠수함전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위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HD 현대중공업이고 조금 더 유망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방산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인 순매수도 들어옵니다. 현대로템, 폴란드향 K2 전차 계약 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도 증권사에서 올해 실적 너무 좋으니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도 나왔거든요. 방산주는 좀 어때요? 작년에는 상반기 좋았는데 하반기는 많이 좀 부진했거든요. 뭐 하반기 좀 부진하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주가가 올라오면서 또 그것도 많이 좀 주가가 회복되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작년과 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무기가 방산 관련해서도 새로운 어떤 방산 쪽가 어떻게 보면 드론 쪽에 되게 관심이 좀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주를 또 보는 이유가 새로운 방산이 또 조선주, 함정이라든지 MRO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방산주 하면은 뭐 미사일이라든지 전차 그리고 뭐 비행기, 전투기였다라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시각이 이제는 함정 쪽이라든지 잠수함 그리고 드론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만큼 올해도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퍼포먼스는 오히려 좀 새로운 쪽에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드론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드론 때문에 전쟁의 뭐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이거는 단기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방산하면 드론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좋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드론 관련돼서 이렇게 좀 피해를 주는 영상들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드론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특정 지역 타겟을 정해놓고 자살 드론이라고 하죠. 그냥 딱 요격하고 끝나는 드론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추적을 하면서 공격도 하기도 하고 또 갔다가 다시 귀환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중요한 건 또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지만 F-35 한 대 만들 정도의 돈이면
드론 수천 대, 수만 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그런 부분도 효율성도 더 키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또 드론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초기 시장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드론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오래 높아질 수 있고 그럼 단순하게 예전처럼 이게 그냥 놀이용, 여가용 드론이 아니라 네. 정말 군사용, 특수용, 산업용 드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들어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하나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분석에 나온 게 뭐냐면 국내 관련 테마주 종목들 중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트럼프의 피해를 받은 섹터가 있거든요. 네. 뭐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트럼프 피해 섹터가 주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니까 당장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격의 되돌림을 생각해서 반대쪽인 피해주를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방향은요? 전 피해주에 대해서 어떤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혜주는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워스턴 포스트 그러니까 저도 그때 시장을 딱 보고서는 이제 잠깐 저녁 먹고 왔는데 폭등해 있더라고요. 미국 선물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뭐 유럽 증시라든지 그래서 뭐야 그래서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워싱턴 포스트 뉴스가 나오면서 네. 증시를 끌어올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근데 이제 트럼프 쪽은 이제 반박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편적 관세에서 약간 선별적 관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화당 의원들도 완벽하게 보편적 관세라는 건 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했을 때 어떤 구호하고 또 막상 취임했을 때는 의원들하고 어떤 이런 마찰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약한 관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또 어제도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어찌되었든 보편적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말씀하신 것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나온 거 보면은 일부 의약품 관련돼서 또 에너지, 뭐 네. 배터리라든지 뭐 희귀 강물 아직 미국이 준비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선별적인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조금 부과하더라도 덜 부과하거나 아니면 뭐 제외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 이민 관련해가지고 비자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트럼프가 이제 20일에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로봇, AI, 드론,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쪽에 대해 상승은 저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지만 또 우리가 또 수출, 제조업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주로 불렸었던 섹터들 특히 저는 큰 피해는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못 가는 섹터가 자동차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돼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도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피해주로 분류됐던 자동차라든지 관세, 수출의 비중이 큰 그 기업들, 섹터들 저가 매수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자, 다음 반도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반도체주 상생 재료 일단 폭스콘이 최대 매출 달성했는데 컨센에 무려 13%를 사용을 했고요. 1분기에도 좋을 거다. 애플도 공급을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 AI 쪽으로 네. 공급을 하고 있고 그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잘 나와서 또 AI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덕분에 좀 급등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1분기에는 진짜 살아날 건가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못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은 뭐 불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 근데 여전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처럼 레거시 반도체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한 7, 80%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HBM 쪽보다는. 그래서 주가가 약한 것이고 뭐 AI 쪽은 뭐 TSMC, 뭐 엔비디아, 뭐 폭스콘 상당히 좋은 실적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도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내 800억 달러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현재 환율을 따지면 거의 120조 원에 가까운 네.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하면 구글, 메타, 아마존이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게 할까요? 오히려 투자 같이 많이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 그룹단, 그러니까 AI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대기업단에서 투자가 이제 좀 꺾일 수 있다. 한 2년 이상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불식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최소한 뭐 몇 달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코멘트가. 그러면 뭐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기대감이 조금 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하면 뭐 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네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뭐 약보합이지만 네. 금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16% 올랐어요. 16%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또 후공정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2분기 실적 장세 전에 미리 한번 움직일 수 있다 하셨는데, 하이닉스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지금 그 마의 약속의 구간이거든요. 20만 원입니다. 계속 맞고 20만 원 떨어져요. 여기서 살짝 더 올라주면 다른 소보장 종목들도 하이닉스가 딱 물꼬를 터주면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역시나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뚫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고점은 뚫어야 제맛이라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뚫어요? 네.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고 어저께 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거의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이번 달 아직 진행 중이죠. 그래서 20만 원이 저항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돌파가 된다라면 전 작년 여름에 가격 언저리 한 22,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지수는 아직 못 돌렸잖아요, 사실은. 네. 못 돌렸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돌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돌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신고가예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가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최근의 주가를 보시면 저점 대비 한 3, 4일 동안 2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면 하이닉스 충분히 20만 원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이게 단기 랠리에 있지 아니면 올해가 저점으로 해서 또 뭐 상반기까지 하반기까지 상승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네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한미 반도체거든요. 네. 이제 CES에서 SK 하이닉스가 HBM3E 16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번에 TC본더 수주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던데요. 장비주 안에서 한미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쪽에 대한 밸류 체인은 지금 비중 확대 시기입니까? 뭐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 체인은 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 지금 한 6만 8천 원인가요? 하여튼 7만 원 언저리까지 조정 받았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 회복하는 모습인데,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쨌든 TC본드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감안하면 또 하나 인더스트리하고 소송전에 들어가면 한미 반도체가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HPSP랑 어떤 회사랑 소송전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EST요? 네. 죄송합니다. EST. 근데 결국 HSP가 승리를 좀 하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직은 완벽하게 소송이 끝난 건, 특허 소송이 끝난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EST 장비를 쓰기보다는 HPSPS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직 결론이 나온 거 아니면, 결론 나오면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리지만 어설프게 노이즈가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게 없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거, 어쨌든 16단 말씀하신 어제 것처럼 강했어요. 네. 네. 이게 이게 많이 쌓을수록 조금이라도 이게 오차가 되게 되면 제품 불량 아니에요? 네, 못 그러니까,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계측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럼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PSK,
저기 파크 시스템스 같은 거 원자 현미경이 전공정에 들어가던 게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는 게 그런 정밀한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전 조금 더 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안 그래도 미세 공정이라든지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계속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 체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CES 이제 어떤 종목을 봅니까가 아니라요. CES 끝나고서도 버티고 잘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가 지금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도 있고 반도체, AI, 양자컴 많은데요. 어떤 쪽이 가장 시세 추세를 유지하기 유력할까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뭐 작년에도 CES까지는 좋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뭐 조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CES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섹터는 저는 로봇 그리고 드론 좀 AI 쪽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CS 이후에는 조금은 흐름이 이게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꺾일 수 있고 그럼 왜 로봇이라든지 드론 왜 기존에 강했었던 쪽이 여전히 뭐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해 좀 더 잘 갈 수 있느냐 이 이유는 뭐냐면 2년 전에 한번 크게 시세를 주고 나서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인데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은 그 사이에 이제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또 사용처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이라면 휴머노이드라든지 협동 로봇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되었고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그 사이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확인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드론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이쪽은 CS 때문에 최근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길게 본다라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짧게 볼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코앞이고요. 그 외에도 올해 데이터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오늘 되게 강한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볼까요? 어쨌든 지금 CES가 너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좀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만약에 바이오주를 보신다라면 저는 CDMO, CMO,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나온 뉴스,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든 아니든 본다라면 일부 의약품이라든지 원료 관련해서는 좀 관세가 조금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인데 뭐 규제가 완화가 되면 국내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뭐 중국 규제는 그 와중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그 CMO, CDMO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수혜를 조금 더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약 바이오 그 제네릭 복제약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 또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충분히 저는 2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고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테마 안에서 CDMO 말씀 주셨고요.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